자, 우리가 이제 아동 상담할 때 상담에서 이렇게 게임을 좀 사용하는 거, 놀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거 뭐 자전거 탄다, 또 뭐 상담하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상담해서 좀 활용하고 다루어야 될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화에서 처음 이제 아동하고 만날 때 구조화를 하잖아. 초등학생은 40분이니까 대략 40분 정도의 수업이 마치니까 학교에서 상담을 할 경우는 40분 동안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 40분 동안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비밀 이야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 비밀이 있는데 아무한테 얘기 안 한 거, 그리고 고민된 거, 그리고 혹시나 이 얘기하면은 뭐 혼날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비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꺼내서 이렇게 뭐 주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잠가놨던 마음의 비밀 이야기를 우리 풀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주면은 아이들이 좀 잘, 아동들을 이해를 해요. 유치원생들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선생님하고 말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가져와서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 마음속의 비밀의 이야기를 꺼낼 때 무엇을 사용할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도 구조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막 바쁘다 보니까 이런 구조화를 없이 어떻게든 상담을 이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게임으로 상담을 보드게임으로 상담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라포는 형성되고 아이도 좋아지고 또 아이가 선생님도 좋아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라포가 형성되어서 되게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 계속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심리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심리 상담을 하는데 놀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의 큰 영역 안에 놀이라는 것이 하나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놀이 치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도구적인 부분을 놀이를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게임이나. 근데 이제 이 게임만을 계속 해버릴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게 놀이라는 것보다 게임에 익숙해져 있으면 내담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재밌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 꽃을 피우면 이야기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해보는 맛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의 세계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또 심리 검사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야. 선생님 저 하기 싫어요. 그리고요, 이거 1시간 내내 이거 해요? 그럼 제가 게임할 시간이 없잖아요. 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항들이 일어나면서 검사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도 안 한다. 이런 그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구조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의 비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약간 이제 이 안에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아요. 어떻게 넣어놨냐면 이제 조금, 제가 이 가방이 좀 작긴 한데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런 조그만 멜빵 같은 작은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뭐 종이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좀 상징적으로 하면 더 좋죠. 자, 우리가 비밀의 이야기를 할 거야, 마음속에. 근데 이 비밀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짜잔, 뭐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하면 아이한테 맞춰봐라 그래요. 다 설명하지 말고.
뭘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런 방식도 괜찮아. 그럼 우리 철수는 이 우리 비밀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몰라요. 그래, 모를 수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우리 뭐가 있나 한번 맞춰보자. 자, 뭐가 나올까 한번 맞춰보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게임식으로 좋아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는 뭘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구조를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뭐 게임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 좋아? 게임? 자, 게임 있을까? 짜잔. 오, 게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런 약간 그림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게임판. 운수대통 게임이 나왔네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게임으로도 할 거야. 좋아. 우리 게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는 뭘로 할까 우리가? 그림도 그려볼 거야. 그림도 그려보고 자, 그림은 여러 가지로 우리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크레파스도 이용해도 되고 연필을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춤을 춰도 되고 몸으로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해주는 것이 훨씬 아이가 내가 생애 뭐 10번 만날 때 이런 것들을 하구나. 책도 뭐 조그만 책 있잖아요. 책들 안에 것들 책을 이제 만들어 갖고 자, 이런 책 이런 책도 우리 영수증 책이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가 무엇이 일어날지를 알면은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구조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이제 만약에 해야 될 경우는 게임을 40분을 다 하지 않고 선생님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20분, 30분 정도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분은 게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구조화를 하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완전히 40분을 다 게임하는데 사용하면 계속 선생님 다음에 이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 갖고 와요. 그래서 게임하는 시간으로 아이들은 이 상담 시간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닿을 수 있거든요. 심리검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이걸 먼저 하고 상담을 한다고 조건을 걸어요. 그럴 때는 맞아 이거 하고 싶구나. 근데 우리가 선생님하고 40분 상담 마치고 나와서 한번 자전거 타고 가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혹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만약 옆에 있어서 같이 이 아이하고 타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안내를 하고 시간은 한 이제 뭐 5분 동안 하고 우리가 교실로 이동할 거야.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상담을 할 경우는 학교 상담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떤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도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난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뭔가의 활동을 할 때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한 5분 정도 할 건데 괜찮아? 그러면 너가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너무 재밌는데 더 하고 싶은데도 우리가 그만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미리 일어날 거를 사전 구조화. 그럼 괜찮아요? 하다가 제가 뭐 5분이 돼도 가야죠.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막 신이 나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5분 됐다 가자 그러면 열받쳐서 화가 나면은 이제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전 구조화를 상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활동을 잠깐 하고 교실로 이동한다 할지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나고 네가 교실로 가는 건 혼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하고 선생님하고는 우리 7밤 자고 다음 주 뭐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끝나는 것이 되게 이제 그 상담실이 아닌 학교의 어떤 공간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 좀 더 안전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도 할 때 중간에 검사를 해버린 경우는 되게 이제 힘들어요. 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검사, 특히 이제 투사 검사, HTP라든가 SCT라든가 KFD라든가 검사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왜 먼저 해야 되냐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해버리면 아이들이 검사를 하는데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냥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서로 마음에 대해서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지는 시간일까요? 그럼 아직 선생님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약간의 거리감이 필요해요. 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얘도 탐색전이 필요하잖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연애할 때 생각하면 돼요. 처음 만날 때는 약간 어떤 사람이지? 좀 보기도 하고 눈도 한번 흘렸다가 약간 이런 이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듯이 그게 심리 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큰 무리 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